용프로가 알고 있는 퍼스널이란 뭘까요? 원래 진짜 퍼스널은 의미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퍼스널에 환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이걸 들으신 분들은 소름할 거라고. 여러분 소론 본론 다 빼고 바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자, 첫 번째로 퍼스널 넘버, 퍼스널을 줄이는 방법과 혹시라도 안 줄여도 된다면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안 줄여도 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퍼스널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로 퍼스널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용프로가 알고 있는 퍼스널이란 뭘까요? 왼발과 샷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공간 그리고 간격,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퍼스널 단어에 지금 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네. 원래 진짜 퍼스널은 의미가 달라요. 진짜 퍼스널이 뭐냐면 네. 일단 내가 쓴 자리에서 순자리에서 도착하는 지점과 내가 릴리스할 때 떨어지는 레이다운의 지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퍼스널 넘버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네. 용프로가 센터에 섰어요. 네. 20쪽에 서서 15쪽으로 떨어졌네. 근데 공을 지나간 자리가 10쪽이야. 그럼 퍼스널 넘버가 10쪽인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서는 자리와 떨어지는 지점의 그 차이입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제이슨 벨몬트가 네. 센터에 이 20쪽에 서서 도착 지점이 35에 도착해요. 그럼 마이너스 15에 떨어지는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32에 떨어진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를 계산을 해서 13쪽에 마이너스 퍼스널 넘버가 되는 거죠. 그럼 김현범 프로님 말은 도착 지점 중요하지 않다. 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중요하고. 왜냐면 네 맞아요. 진짜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퍼스널 넘버의 정의는 네. 레이다운 포인트를 내가 쓴 자리에서 여기 섰을 때 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를 계산하는 게 퍼스널 넘버이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그 책자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센터에서 네. 어깨까지가 네. 7쪽, 발이 네. 20쪽에 출발해서 20쪽에 도착했을 경우 어깨 선상의 넓이가 네. 7쪽이기 때문에 네. 내 퍼스널 넘버는 7쪽이다. 네, 뭐 여자들은 그죠? 7쪽, 남자들 어깨 그죠? 넓으면 뭐 약간 8, 9, 뭐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나온 뜻이 네. 내가 센터에 서서 센터에 도착했을 걸 전제사항에 아. 떨어지는 자리가 7쪽인 13쪽에 떨어지니까 너가 2번을 던지려면은 네. 1대1로 치려면 어디에 서야 돼? 17쪽에 서서 던지면 17쪽에 도착할 거고 2번 자리를 1대1로 놓을 수 있다. 7쪽을 더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계산법이 나온 게 퍼스널 넘버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가정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다는 전제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자료 화면도 나중에 보여줘야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퍼스널의 가장 넓은 프로가 누구냐면 남진 프로 안. 안흥수 프로가 엄청나게 넓은 퍼스널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이 넓은 걸 이거는 그 사람의 퍼스널이 넓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왜냐? 발과 공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만약에 센터에 서서 8쪽에 던진다. 네. 그럼 자기의 퍼스널 넘버가 네. 12쪽이라는 그 계산법이 적용된 거고 네. 대신에 12쪽이라는 계산법에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발에 붙여야 하니 네. 7쪽에서 5쪽이 적당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룰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발이랑 볼이 붙는 게 퍼스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리프트와도 연관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쓴 자리에서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진정한 퍼스널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았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똑같이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럼 네네. 이제 발 복숭아뼈 지나가면 네. 당연히 5쪽에서 7쪽 사이가 오기 때문에 네. 퍼스널이 5쪽에서 7쪽 좁네 네. 이렇게 표현할 자, 수 있는 그러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려드렸고, 그러면 퍼스널이 좁아야 좋습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네. 퍼스널에 네. 너무 환장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꽂힐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왜 굳이 발목을 때려가면서 퍼스널을 네. 맞춰야 돼요? 대표적으로 네. 미국의 네. 쇼 말도나도라는 선수. 네. 그 선수가 퍼스널이 엄청 넓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쇼 말도나드는 머리 밑에 공이 있어. 예스퍼 스벤슨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네. 얼마나 상체의 밸런스랑 공이 지나가는 궤적을 잘 밸런스 있게 맞춰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냐가 관건이지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김현범 프로님이 얘기하지 않았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퍼스널이
붙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더라도 얼만큼 일관성 있게 붙고 맞아요. 벌어지더라도 얼만큼 일관성 있게 벌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붙고 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붙었다 넓었다 하면 이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밑에 공이 있느냐예요. 네, 무게중심이죠. 만약에 네. 자세를 잡았어. 내 다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만약에 머리가 여기 있어. 네. 그럼 퍼스널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네. 근데 만약에 다리가 여기 있어. 근데 머리를 이만큼 빼서 치네. 그럼 공이 여기 오잖아요. 네. 그럼 퍼스널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이 안에 들어오면 네. 머리의 중심 때문에 공이 돌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머리 주변에서 움직여야 움직임이 적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발을 딱 고개 옆에 놓고 이렇게 치는 거를 정석이다라고 여지껏 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퍼스널에 환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볼링 자세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자, 퍼스널도 퍼스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이 얼마나 머리의 밑이나 안쪽에 들어와 있느냐.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중심적인 것도 잘 잡을 수가 있고, 맞아요. 보통 옛날 가르친 거 보면 너무 서가지고 음.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보통 머리에 우측에 공이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세를 잡거나 공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심화적으로 와우. 봤을 때 오.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잡고 있는 게 네. 어깨축이에요. 네, 어깨축. 그러면 공이 흔들 때 네. 이렇게 흔들리는 게 베스트예요. 네, 네, 흔들리지 않고 수직으로 운동을 네. 하니까. 에이스 침대 그죠? 역할이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밖으로 돌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돌면 이렇게 들면 스윙이 네. 벌어지잖아. 벌어지지. 이게 이제 퍼스널이 뭐 넓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겠죠. 네. 넓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머리랑 멀어졌기 때문에 네. 공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EJ 탁의 경우 네. 나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나갔다가 요렇게 그렇죠. 들어오는 그럼 거예요. 바깥으로 뽑기가 되게 편해지겠죠. 네. 이게 바로 머리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가장 무거운 축의 중심이고 네. 그걸 축의 또 어깨가 또 축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무게 중심의 축을 항상 여기서 네. 푸시했죠. 네. 머리 중심에서 다운을 시키면 네. 바로 정확하게 앞으로 던져지는 네, 네, 네. 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붙여라, 퍼스널을 붙여야 머리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인을 계산하기 위해서 퍼스널을 계산을 해야 뒤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용프로한테 지금 2번을 1대1로 치려면 어디 서야 돼? 네. 라고 하면 아, 내 퍼스널이 8쪽이니까 8에 서갖고 치면 10쪽에 공이 떨어지고 2번을 지나가서 똑바로 치겠다. 그런 계산이 되는 게 퍼스널 넘버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레이다운의 자리를 네.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퍼스널이 좁든 퍼스널이 넓든 중요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게 맞아요. 가장 맞아요. 중요하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퍼스널 넘버를 하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공의 위치가 이 머리의 안쪽이나 머리의 수직선상에 와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 자, 용프로 자세를 봤을 때 네. 여러분들이 힙의 중심보다 머리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약간 자세를 할 때 백스윙에서 엉덩이를 빼면서 네, 머리를 네.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리에 오지만 엉덩이는 바깥에 빠져 있고 네. 머리는 바깥쪽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아마도 용프로님은 복숭아뼈에 맞았던 기억이 네. 그렇게 많이 없었다. 많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어깨축을 내려서 움직이고 있지만 좀 말도나도의 스윙을 보면은 다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복숭아뼈를 때릴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숭아뼈를 때리고 안 때리고는 머리의 기울기의 차이인데 반대로 엉덩이는 여기 있는데 머리는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퍼스널을 붙이기 위해서 복숭아뼈를 더 많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머리보다 힙 쪽을 도망가면 덜 때리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드리프트가 올라가거든요. 뭐 그래서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드리프트의 양, 떨어지는 공, 그리고 내 퍼스널이 발에 붙었냐 안 붙었냐가 아니고 공 머리 밑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를 보고 복숭아뼈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머리가 왼쪽으로 빠지거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빠진 분들이 억지로 손을 붙이려고 해서 때리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퍼스널 얘기하다가 이제 중심까지 나왔고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연결고리.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퍼스널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난 퍼스널이 넓어 좁아 그건 지금껏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디다가 넌 퍼스널이 몇이야? 아 나 퍼스널 벌어져. 이게 다 대화 속에서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네. 이미 이게 막 다 일어나 돼버렸어. 네. 많은 유튜버들이 퍼스널을 설명할 때 네. 전부 다 발과 손이 붙고 안 붙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네. 지금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있어요. 박명환 감독. 저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박명환 감독님이 되게 진짜 국가대표급 이론을 말씀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퍼스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식적인 퍼스널의 명칭은 이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고 네. 뭐 서로가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네. 야, 퍼스널이 넓어 쩔보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분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네. 이걸 좀 알고 가셔서 나중에 이거 향후 한 6, 7년 되면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6, 7년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PAP 측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근데 많은 분들이라고 해봤자 15%예요. 20%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80%는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 PAP도 앞으로 한 4, 5년 안에 모두가 그걸 이용하는 볼링으로 바뀔 거고 지문이식처럼 너의 네, 지문이 그쵸. 뭐니? 네. 나의 이제는 지문이 뭐다. 볼러가 자기의 수치를 얘기해 줘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죠. 바뀌고요. 네. 뭐 당연히 유료 정비도 지금 한 5년 걸렸거든요. 네. 전국으로 통용화돼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요 네. 프로랑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될 건데 네, 네, 네. 퍼스널 넘버로 인한 레인을 설정하고 네.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 네. 이거를 이론에 대입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 엄청난 정밀한 볼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용석이 형이 2번을 통과해서 5쪽까지 뽑으려면 어디서 해야 돼? 난 저기. 그죠? 네. 난 저기 나 저기 언저리 이쯤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야. 네네. 아마 이걸 들으신 분들은 소름할 거라고. 네. 근데 진짜 나는 퍼스널 넘버가 이거니까 여기서 갖고 나가는 각이 내 쪽을 내려가면 저쪽에서 내 쪽 차이가 나니까 내 쪽 차이만큼 더 가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5쪽까지 나갈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들만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기할 거야. 범프로가 아무래도 시합 나가서 진짜 못 치긴 하지만 볼 리뷰할 때 여기 쳐주세요 하면 거기 바로바로 치고 저기 쳐주세요 하면 저기 바로바로 치잖아요. 그게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 자랑을 하는 건데 근데 결론은 시합장에서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오늘 퍼스널에 대한 주제를 여기까지로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론가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볼링은 우승했으니까 네, 어차피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보시면서 저희의 의견이 공감된다면 저희 거 참고하시면 되고 맞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걸 알아야 프로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애정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P 볼링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썸 볼링